대단원 마무리 함수 편이고요.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것은 함수이고요. 자, 정의역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공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함수에 대입을 해서 정역에 마이너스 1, 0, 1을 대입을 해서 이제 공역인 0, 1, 2, 3에 그 값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1번 1번의 함수에다가 하나씩 한번 넣어볼게요. 즉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자, 빠르게 할게요. 계산.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4가 나와요. 그래서 y에 존재하지 않죠. 즉 여기 있는 4라는 애가 여기 공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번은 함수가 안 됩니다. 하나만 넣어도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2번도 우선 마이너스 1 대입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찬가지 마이너스 3은 공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번도 바로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3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번을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절대값 x이기 때문에 1이 나오겠죠?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0을 한번 또 대입 한번 해볼게요. 0을 대입해 보게 되면 당연히 0, y 공역이 존재합니다. 자, 다음 마지막 1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1을 대입하게 되면 절대값 1이기 때문에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3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정역이 있고 공역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0, 1, 2, 3 이렇게 되어가지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로 가고요. 0을 대입하면 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물론 4번, 5번은 왜 틀렸는지는 지금 1번, 2번, 3번 한 것처럼 일일이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입니다. 정의역이 마이너스 1하고 2라고 주어져 있고 함수 f하고 함수 g가 서로 같은 함수, 즉 상등함수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라면 자,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돼요. 자, 이게 원래 정확하게 풀려면 뭐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되겠지만 문제에서는 함수값이 같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f라는 함수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랑 g라는 함수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랑 서로 같다. 그리고 두 번째, f라는 함수한테 2를 대입한 함수 값이나 g라는 함수한테 2를 대입한 함수 값이나 서로 같다. 이렇게 해서 미지수를 구하면 됩니다. 우선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좌변이 될 거고요. 자, g에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조금 정리를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자, 이쪽 파트 다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6이 나오겠죠. 자,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 그 다음 플러스 6, 마이너스 2가 좌변. g라는 함수한테 2를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가 돼요. 자, 이것도 2a 플러스 b는 상수항을 계산을 좀 해주면 0이라는 값을 얻겠네요. 자, 그러면 처음에 구한 거하고 두 번째 구한 거를 서로 뭐만 해주면 된다? 열림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이라는 값하고 그 다음에 2a 플러스 b는 0을 어떻게 해주면 된다? 빼주면 b가 소거가 되겠죠. 이렇게 b가 소거가 될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3a가 될 거고 6에서 0을 뺐으니 마이너스 6에서 0을 뺐으니 마이너스 6. 그래서 a 값은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 a가 2가 되니까 자,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이 되기 때문에 b 값은 마이너스 6에 플러스 2를 한 마이너스 4라는 값을 얻겠죠. b는 마이너스 4를 얻는다. 그래서 정답은 a는 2,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고요. 3번 문제는
함수가 두 개가 갈라져 있죠. fx라는 함수가 x가 0보다 클 때 하고 0보다 작을 때 하고, 그래서 이것을 1대1 대응이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1대1 함수여야 되고, 그리고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지 1대1 대응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에서 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순증가, 즉 한 번 증가를 하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또는 순감소, 한 번 감소를 하면 계속해서 감소가 되는 그런 형태의 함수로 만들어주면 문제가 거의 대부분 풀리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 순 증가 함수냐 순 감소 함수냐 두 개 중에 하나를 만들어주면 될 거예요. 아마 이 문제는 순 증가가 될 건데 왜 그런지는 일단 한번 볼게요. 우선 fx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함수를 그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는 x의 제곱 플러스 2라는 함수를 하나 그릴 거고요. 당연히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또 다른 하나는 y는 1차 함수예요. 기울기가 a-3인 1차 함수고요. y 절편이 2인데요. 자, 이것은 x가 0보다 작을 때 그리는 겁니다. 자, 우선 하나씩 그려볼까요? 우선 2차 함수부터 먼저 그려볼까요? 자, 그럼 2차 함수는 x제곱을 위로 두 칸 올린 그래프이기 때문에 위로 두 칸이 올라간 이러한 그래프가 y는 x제곱 플러스 2가 돼요. 얘가 이제 y는 x제곱 플러스 2, 이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이기 때문에 x가 0이라는 것은 여기 y축, 이 y축이 x가 0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오른쪽만 우리는 x제곱 플러스 2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프는 이것만 살아남고 저기 있는 점선인 왼쪽 편은 다 죽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 두 번째는요. 이 그래프인데요, 1차 함수인데요, y절편이 있기 때문에 여기 2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1대1 대응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증가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형태가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 즉 기울기가 0인 상태일 때는요, 즉 a가 3일 때예요. a가 3이 되면 0이 되는데 점선의 형태가 되면 1대1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1대1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서 결론적으로 이 a-3이라는 애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지 오른쪽 위로 향하는 이런 파란 색깔의 직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a가 3보다 크다가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 됩니다. 즉 순수하게 증가를 하는 함수가 바로 1대1 대응이 된다. 또는 순수하게 감소를 하는 함수가 1대1 대응이 된다. 이렇게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면 좀 더 편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 1대1 대응이 되는 거 3번 문제하고 비슷하죠. 즉 한번 증가를 하면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순 증가 함수이거나 또는 순 감소를 하는 함수로 만들어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자, 1번은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대1 대응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 2번은 왜 안 되냐면 0까지는 이렇게 감소를 하다가 0 이후부터는 이렇게 증가를 하죠. 즉 증감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1대1 대응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3번이죠. 3번은 마찬가지. 이건 함수 자체가 안 돼요. 함수 자체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했죠? 세로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나타나면 함수가 아니게 돼요. 그래서 이 3번은 일단 함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질 필요도 없죠. 자, 4번은 계속해서 이렇게 상수함수의 형태가 되어 있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 1대1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고요. 마찬가지 5번도 여기 이렇게 상수함수 꼴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1대1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돼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두 개의 그래프가 평행이동에서 겹쳐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있는 함수의 그래프도 그릴 거고요. 마찬가지 두 번째 있는 함수의 그래프도 그려서 판단을 하는데 굳이 뭐 다 그릴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여기서 평행이동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P값과 Q값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점근선을 활용을 해주면 점근선. 점근선을 활용을 해주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점근선의 뭐 교점을 이용을 해도 되겠죠. 어차피 점근선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자, 우선 첫 번째 것부터 식을 변형 한번 시켜볼게요. 첫 번째 게 y는 x-1분의 x 플러스 1이니까 대분수 형태로 변형을 좀 시켜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x-1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 x 플러스 1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뒤쪽에 플러스 2를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1 플러스 x-1분의 2가 돼요. 자, 그러면 점근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점근선은 여기 있는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 그래서 x는 1 그리고 0이 됐기 때문에 y는 1. 그래서 굳이 뭐 좌표로 표현하면 1,1이 돼요. 얘가 점근선의 교점이죠. 근선의 교점입니다. 자, 그 다음 뒤에 있는 것도 판단 한번 해볼게요. 뒤에 있는 것은 y는 x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2가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것도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을 우선 찾아볼게요. 점근선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 x는 마이너스 1이고 0이 되면 y는 2가 되기 때문에 그 교점은요 마이너스 1,2가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점근선의 교점이거든요. 자, 이동해서 일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점이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x의 값끼리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x의 값을 비교를 하면 1에서 마이너스 1로 가야 되기 때문에 x축으로는 마이너스 2칸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에서 마이너스 1로 가겠죠. 그 다음에 y축으로는 여기가 y값이 1이고 여기는 y값이 2이기 때문에 한 칸만 이동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 칸만 이동을 합시다. y축은 1만큼만 평행 이동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p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q값은 1이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에 우선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일단 식을 변형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y는 x-2분의 마이너스 4x-1이기 때문에 x-2분의 자 마이너스 4에 이쪽에 x-1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분배를 하면 플러스 8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원래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9라는 거를 넣어줘야 자, 주어진 식하고 여기 지금 방금 변형을 시키고 있는 이 식이 서로 같아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4에 x-2분의 여기를 플러스로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9로 써주면 되겠죠. 또는 마이너스 그냥 9라고 써도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점근선을 한번 찾아볼까요? 점근선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이니까 x는 2고요. 걔가 0이 되었으니까 y는 마이너스 4라는 것이 점근선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2, 마이너스 4에 이렇게 점근선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2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4에 이런 식으로 점근선을 찍어줘요. 마이너스 4에 그리고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분자가 마이너스 9입니다. 자, 그러면 점근선에 의해서 나눠진 2사분면과 4사분면의 형태를 띠겠죠. 자, 그런데 좀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찾아주는 거 4분면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y 절편을 찾아주는 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프가 지나가는 거. 그래서 원래 함수 여기다가 넣어주죠. 저기다가 x에다가 이거 x에다 0 대입하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x에 0을 대입을 하면 0-2분의
0-1이 되어서 2분의 1이 돼요. 즉 2분의 1을 지나게 돼요. 2분의 1이면 여기입니다. 자, 2분의 1이면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기를 한번 볼까요? 보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억 두 점근선의 교점은 2,-4다. 자, 여기 점근선을 표현한 걸 보시게 되면 그 교점이 2,-4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는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점근선의 교점이니까.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은 2,-4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 4분면은 지나지 않는다. 2, 4분면이 지금 현재 여기가 2, 4분면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2, 4분면 살짝 지납니다. 그래서 y절편이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2,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2, 4분면을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y는 마이너스 x분의 9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여 그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상수 파트 보이셔요? 여기 식 변형시킨 거, 여기 지금 방금 별표 친 거 있죠? 요거랑 이쪽에 있는 보기에 있는 요거,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9, 그 다음이 식 변형시킨 게 여기 마이너스 9. 그래서 그래프가 휘어진 정도가 지금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평행 이동을 해서 겹쳐질 수 있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디귿도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디귿,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7번 문제고요. 여기 줄임표, 국어에서 말줄임표라고 하죠. 점점점이 나타나게 되면 수학에서는 규칙적인 문제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규칙을 찾아주는 형태가 됩니다. 이거 많이 보셨을 건데, 지금 여기 주어진 조건을 보게 되면 여기 1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한 번 F를 사용을 하고요, 2라고 적히면 합성을 2번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보면 3이라고 적히면 합성을 3번을 하래요. 그럼 이 문제는 이게 1001이기 때문에 2라는 것을 F라는 함수한테 1001번을 거쳐가면 됩니다. 1001번을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하나씩 찾아줘야 돼요. 우선 F의 1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단순하게 함수에다가 2를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1-2분의 1이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F의 2에 2를 넣은 것을 구해볼게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합성을 한 거에다가 2를 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F2라는 것은 방금 여기 앞에서 구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원래 함수에다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1 플러스 1로 바뀝니다. 그리고 1이 돼요. 자, 어디에 넣는지는 아시죠? 여기 원래 함수에다 계속해서 대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값이 2분의 1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3이라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아직까지는 규칙을 못 찾았으니까. 얘는 F 합성의 F2의 2거든요. F2의 2라는 것은 어디서? 바로 위에서 2분의 1 값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함수 F에다가 2분의 1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1-2분의 1 분의 1이 됩니다. 번분수 형태가 만들어지죠.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1이 되어서 이 값은 안에 거 둘이 곱한 게 어디로 가고요? 분모로 가고요. 밖에 거 둘이 곱한 게 분자로 가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직까지 뭔가 안 나왔네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F의 4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F 합성 F3에 있기 때문에 이 F3 2는요 여기서 마이너스 2라고 구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1 플러스 2로 바뀌고요, 1이 되어서 3분의 1이 갑니다.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하나 더 구해야 되겠네요. F의 5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F 합성 F4에 2를 집어넣는 거고, F4는 방금 구한 3분의 1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넣어볼게요. 자, 넣어보게 되면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그것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3분의 2분의 1이 되어서 번분수 형태에 풀어주게 되면 2분의 3이 만들어져요. 아직 한참 멀었네요. F의 6.
자 여기 2를 하면 f 합성 f5에 2 앞에서 구한 거대로 그대로 넣어줍니다. 마이너스 2분의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그것분의 1이 되어서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얻네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얻었습니다. 어디 있나요? 여기하고 여기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이제부터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반복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마이너스 2가 나왔죠. 그 다음 값 3분의 1이죠. 그 다음 값 2분의 3이죠. 그 다음 값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그 다음 값은 누구? 여기는 3분의 1 나올 거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런 식이 되겠죠. 즉 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 있는 세 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 3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3. 자, 이렇게 반복이 돼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 문제를 처리 한번 해볼게요. 자, 100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죠. 우선 여기 앞에 볼까요? 숫자를 규칙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3의 배수예요. 3. 그 다음이 이것도 3의 배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의 배수인 3일 때 그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마찬가지 3의 배수는 6일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럼 그 다음은 9일 때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즉 3의 배수일 때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1을 3으로 한번 나눠보자라는 얘기죠. 자, 3으로 나눠보게 되면 3, 3은 9, 3, 3은 9, 3, 3은 9, 즉 999까지가 3의 배수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남는 게 2가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 F에 999에 2를 대입하면 누가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F에 이거 하나 뒤에가 1000이죠. 거기다 2를 대입하면 2 마이너스 2 다음이 3분의 1이거든요. 3분의 1 나올 거고요. F에 1001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2를 대입하면 2분의 3이라는 값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분의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8번 문제고요. 이거 여기 있는 걸 보시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F 합성 GX나 G 합성 G 합성 FX나 모두 X를 만족시킨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이 G-3 G라는 함수한테 마이너스 3을 넣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조금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자 이것만 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것들만 이용을 한번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G라는 함수 안에 fx가 들어있죠. 그쵸? 이렇게 여기 보시면 fx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fx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넣게 되면 x 플러스 7분의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 값이 x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괄호 안쪽에 뭔가의 식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보통은 이것을 치환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x 플러스 7분의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을 t로 이렇게 치환을 시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t로 치환을 시키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g 함수가 gt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쪽 뒤쪽에 x도 변형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여기서 계속해서 좀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은 여기 있는 분모가 이항에서 곱해지기 때문에 x 플러스 7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5x 남겨주시고 여기 tx 플러스 7t죠. 그러니까 이 tx는 좌변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tx라고 해주시고요. 플러스 3은 우변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7t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x가 묶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로 묶을까요?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묶어주면 t 플러스 5가 돼요. 이게 7t
t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우리는 x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t 플러스 5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x는 t 플러스 5로 나눠주니 t 플러스 5분의 7t 마이너스 3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x를 구할 거니까 마이너스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변이 부호만 바뀔 거니까 t 플러스 5분의 분자의 부호를 바꾸겠습니다. 마이너스 7t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x 자리에 누구를 넣어주냐면 여기 있는 x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t 플러스 5분의 마이너스 7t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g라는 함수한테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3을 넣게 되면 플러스 3, 7에 21이 되고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고 이쪽이 24. 그래서 정답은 12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뭐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지만, 자, 일단은 이렇게 풀어주는 게 가장 평범하게 풀 거예요. 다른 비슷한 문제도 조금 나오는 형태거든요.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여기 있는 형태, 즉 어떤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치환을 시켜서 풀어주는 문제가 좀 대다수가 나오게 돼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얘가 이제 가장 보통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꼭 익혀두도록 합시다. 9번 문제도 무리함수에 대한 문제네요. 그러면 일단 무리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주는 게 가장 좋겠죠. 함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y는 마이너스 루트,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6 플러스 3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시작점과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선 시작점부터 찾아볼까요? 시작점은 여기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x의 값, 그 값을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 그 값이 2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0이 되었으니까 2,3, 이 뒷부분 그대로 3이 들어와 버리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방향도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방향은 어떻게 결정한다 그랬죠? x 앞에 있는 부호, 이거 플러스니까 오른쪽 방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루트 앞에 있는 부호,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아래쪽으로 향하죠. 즉 여기가 플러스니까 오른쪽,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아래로 향한다.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는 자,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주게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잘 모르겠으면 시작점이 2니까 오른쪽으로 한다는 것만 알면 2보다 큰 거를 하나를 대입을 한번 해주면 돼요. 좀 편하게. 그러면 점을 하나 찍어서 방향 결정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시작점은 2,3이기 때문에 2,3의 자,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의역 한번 따져볼까요? 자, 정의역은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정의역은 x 그래프가 그려진 범위이기 때문에 자, 여기 라인에서 오른쪽으로만 그려져 있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자, 치역은요, 그래프가 그려진 y의 범위이기 때문에 y는 여기 3이죠. 3보다 아래쪽에 지금 그래프가 다 그려져 있죠. 물론 3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자, 그 다음 3번은 함수 마이너스 루트 3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원점에 시작해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이 그래프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그래프 실선을 그어버릴게요. 이렇게 그려지는 게 y는 마이너스 루트 3x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이동만 시켜주는 거죠. x축의 방향은 마이너스 이만큼이 아니라 마이너스 이만큼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두 칸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4번 판단할 수 있죠. 2, 3분면, 3, 4분면은 지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역함수는 실제로 어떻게 구한다? 역함수는 x하고 y를 바꿔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함수를 가지고 와볼게요. 자, 끝까지 풀지는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y는 다시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루트 3x 마이너스 6 플러스 3에서 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된다? 역함수를 구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y 대신에는 x를 대입하고요. 여기 대신에는 y를 넣어준다라는 거 아시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역함수, 무리함수에서 역함수를 구할 때는 정의역이 필요한 게 아니라 치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쪽 뒤쪽에 원래 치역을 이렇게 써줘요. y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주시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누구를 바꿔줘야 돼요? x로 바꿔주시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돼요. 그럼 얘가 x는 마이너스 루트 3y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 되고요. 자, 플러스 3 이항시킵니다.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루트 3y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이제 양변 제곱을 해주면 돼요.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을 해주시고요. 자, 오른쪽도 제곱을 하면 플러스가 되면서 3y 마이너스 6만 남게 된다. 그렇죠? 제곱을 하면 루트가 벗겨지고요. 자, 그래서 그 전개를 시켜주게 되면 5번 같은 식이 아마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무리함수고요. 최대값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최대값이 6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때 이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고요. 자, 이 문제는 방향만 잘 결정을 해주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향은 루트 앞문제에서도 했었죠. a-x 플러스 3이 되게 되면요, 방향은 x에 부호하고요, 루트 앞에 있는 이 부호가 결정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왼쪽입니다. 그리고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요. 왼쪽 왼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뭐 어디서 시작하겠죠. 그 시작하는 값이 우선 다 찾아볼까요? 자, 시작점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시작점을 찾게 되면요, 요 안에 들어있는 게 0이 되는 x의 값이니까 a 콤마가 돼요. 그리고 a 콤마 3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가 a 콤마 3이라는 점의 좌표예요. 그리고 방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방향은 앞에 있는 부호가 x 부호가 마이너스, 왼쪽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 위로, 그래서 왼쪽 위로 향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래서 그럼 그래프가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형태를 띠게 되기 때문에 최대값이 6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요, 최대값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끊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있는 그래프만 그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그럼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일 때 최대값을 가져요. 그래서 저기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한번 넣어 볼게요. 루트 a 플러스 3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 값이 최대값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6이다 라는 얘기예요. 즉 여기 있는 값이 6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a 플러스 3은 자, 이 항에서 마이너스 3을 하니까 3 만들어지고, 양변 제곱하면 되겠죠. a 플러스 3은 제곱하니까 9가 나타나고, a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을 해주니 플러스 6이라는 값을 얻게 돼요. 그러면 이 문제의 함수식이 y는 루트 6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뭐만 해주면 되겠어요? 최소값을 표현해주면 되는데, 난 여기 빨간색 여기 이 그래프만 보기 때문에 최소값은 어디서 나타난다? 여기서 최소값이 나타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대입해주면 되겠어요? 2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루트 6-2에다가 플러스 3이 돼요. 그러면 루트 4 플러스 3이 되고요. 루트 4라는 것은 2라는 값이 되기 때문에
2 플러스 3이 되어서 결론은 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5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11번 풀게요. 자, 11번은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 같이 나와 있고요. 역함수하고 합성함수까지 같이 섞여 있는 형태가 돼요. 자, 그래서 파란 줄치네, 그 다음에 빨간 줄치네, 이렇게 두 가지를 따로따로 구해서 그냥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우선 파란 것부터 한번 판단 한번 해봅시다. 파란 거는요, f의 역함수에다가 누구를 대입할 거냐면 g3이라는 값을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럼 우선 G3 구해줘야 되겠죠? 자, 따라 한번 구해볼까요? G3 G3는요, 자, G라는 함수에 3을 집어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루트 3-2 플러스 2가 되어서 3이라는 값을 가져요. 그럼 계속해서 풀게 되면 f의 역함수에 누굴 넣어주는 거랑 똑같아요. 3을 넣어주면 돼요. 근데 지금 주어진 정보에는 누가 없어요? 역함수가 안 주어져 있죠. 그럼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었는데, 자, f라는 함수한테 a를 집어넣어서 누가 나와요? b가 나오죠. 그러면 역함수에 누구를 집어넣으면 b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a가 나온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녀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풀어야 되는 것은 뭐다? f 역함수에 3을 집어넣은 값이 궁금한 거거든요. 즉 별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여기서 얘기한 이 원리를 이용을 하게 되면 f라는 함수한테 별을 집어넣게 되면 누가 나온다? 3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f라는 함수한테 별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별 마이너스 2분의 여기가 2별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게 3이 나오면 되죠. 그러면 분모 이 항에서 곱해줄게요. 2별 마이너스 1은 3에 별 마이너스 2가 이렇게 곱해지면 되겠죠. 2별 마이너스 1은 3별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자, 2별 이항하니까 별 마이너스 6이 하니까 플러스 6이 되어서 5. 그래서 내가 찾는 정답은 5다. 즉 얘 값이 5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빨간색도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은 G의 역함수에 누굴 집어넣는 거죠? F5를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F5를 하나 구해볼까요? F라는 함수한테 5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F라는 함수 있어요. 그래서 5-2분의 10-1이 되네요. 자, 그러면 3분의 9가 되어서 이 값도 3이 돼요. 자, 그러면 G 역함수의 3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 G 인버스 3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역함수 구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 값을 뭘로 본다? 다시 별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다? G라는 함수한테 뭐를 집어넣으면 별을 집어넣으면 그 값이 3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G라는 함수에 별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루트 별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3이기 때문에 플러스 2를 이항시켜주면 별 마이너스 2가 1. 양변 제곱하니 별 마이너스 2는 1.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넘겨주면 별은 3.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은 3. 그래서 뒤에 줄친 이 빨간색도 3.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5 플러스 3이 되어서 8이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마찬가지요. 1대1 대응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앞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순 증가 또는 순 감소의 형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라는 얘기인데, 근데 문제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여기 절대값이 들어있네요. 그럼 절대값이 들어있으면 범위를 나눠야 되겠죠. 즉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고요. 두 번째 x가 1보다 두 번째 옆에다 쓸까요?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범위 나누는 이유는요,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이 이렇게 보면 1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범위하고 이쪽 범위, 왼쪽 범위하고 오른쪽 범위를 이렇게 나눠서 풀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1보다 큰 것 같으면 이놈의 fx는 제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x-1이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ax 플러스 1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x끼리 이렇게 두 개를 묶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1에 x가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런 형태로 끝나게 되네요. 자, 두 번째는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fx는 제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플러스 ax 플러스 1이 돼요. 전기를 시켜주게 되면 마이너스 x, 그 다음 플러스 1 플러스 ax,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x끼리 묶습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1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돼요. 자, 그러면 우선 그러면 이제 함수를 다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순증가 또는 순감소 이렇게 두 가지, 앞에 걸 기억을 할게요. 밑에 뒤에 있는 것은 그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순수하게 증가, 한번 증가를 하면 계속해서 증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기울기가 모두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면 a-1도 0보다 커야 돼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클 것이고요. 그 다음 오른쪽은 a가 1보다 크게 돼요. 자,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1보다 큰 경우하고 마이너스 1보다 큰 경우니까, 자, 이 두 가지 모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것은 a가 1보다 크다 또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이 이제 순감소. 한번 감소를 하면 계속해서 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음수가 나타나야 돼요. 자, 그럼 둘 다 음수가 나타나려면 a 플러스 1이 0보다 작으면 a 마이너스 1도 0보다 반드시 작아야 돼요. 그럼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그리고 a는 1보다 작아집니다. 자, 그럼 이거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걸 찾아주면 a가 1보다 작다랑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랑 모두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정답은 a가 1보다 크다 또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적어주면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3번 문제는 우선 함수 두 개가 주어졌는데 합성함수 f 합성 g하고 그 다음에 g 합성 f다라는 것을 만족하는 무언가를 찾아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하나를 구해야 됩니다. 자, 우선 교환 법칙이 성립하도록 먼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우선 좌변이 f 합성 g니까 이것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자, f 합성 g는 이제 g를 f에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g라는 함수를. 자, 이것을 f에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4배, 그 다음에 가로 열시고 ax 플러스 b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이에요. 전기를 시켜주게 되면 4ax 플러스 4b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우선 오른쪽에 있는 우변에 있는 G합성 F도 한번 찾아볼게요. G합성 F는 F를 G에 집어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4x-3을 여기 X에 갖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에 괄호 여시고 4x-3.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이 플러스 B 되고 전기시켜주게 되면 4ax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이 교환법칙 한 개 서로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개씩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선 x의 개수가 4이고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나머지 상수항 4b-3하고 3a 플러스 b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써보게 되면 첫 번째 조건에서 4b
마이너스 3이 결국 마이너스 3a 플러스 b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a 값의 관계 없이 항상 한 점을 지난다라고 했는데 누가 지난다 했냐? y는 gx라는 함수가 지난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y는 gx. 그러면 이제 gx를 한번 넣어볼게요. gx를 구해봅시다. gx는요 ax 플러스 b가 돼요. 그런데 a 값에 관계없이 지난다라고 했죠. 여기서 a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a가 들어있는 애와 a가 들어있지 않은 애를 정리를 해서 얘가 0이 된다 그리고 얘가 0이 된다 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누구누구에 관계없이 x에 관계없이 그러면 x로 묶어주는 거고요. a의 값에 관계없이 있으니까 a로 묶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b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위에서 b 값을 a로 대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좀 한번 해줍시다. 오른쪽에 있는 b를 좌변으로 넘겨서 3b를 만들어 주시고요. 마이너스 하면 우변으로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1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여기 b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gx가 a에 관해서 완성이 됩니다. 자, 이 gx를 이제 y는로 바꿀게요. 좀 정리하기 쉽게. 자, 그래서 y는 ax 그 다음에 플러스 b니까 b 대신에 누구를 대입한다? 마이너스 a 플러스 1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y도 우변으로 넘겨서 a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을 a가 되고요. y가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1 다 넘어갔으니까 는 0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이니까 x는 1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y의 값이니까 마찬가지로 y는 1.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a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1,1을 지나게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1,1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유리함수가 어떤 두 개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유리함수의 대칭은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 즉 점대칭으로 하나 이루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요, 점근선의 교점, 즉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세 번째가 보통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하는데요.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 위에 주어진 게 플러스 1인 직선과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이제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교점을 찾기 위해서 저기 있는 y는 x 플러스 2라는 녀석과 여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연립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해서 연립 방식 풀어주는 거예요. 2x는 넘어가서 2가 넘어가서 빼주니까 플러스 2. 그래서 x의 값은 1이 됩니다. 자, x의 값이 1이 되게 되면 y 값은 자,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여기다 1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3 만들어지겠죠. 그럼 얘가 이제 점근선의 교점이 돼요. 즉 점근선의 교점이 1,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이 1,3이니 이것을 보면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점 가지고 바로 풀어도 됩니다. 근데 그 방정식도 한번 구해볼게요. 얘가 1이니까 x는 1, y는 3 이렇게 그대로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함수식 한번 볼까요? 식이
y는 x-a분의 2 플러스 b니까 여기서 이 x-a가 1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x-a가 0이 되는 x의 값이 1이니까 여기에 x에다가 1을 넣어주게 되면 1-a는 0이 되어서 a 값은 얼마다?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었으니까 b 값은 3 그대로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점근선 있고 b 값, 그래서 두 번째는요 b는 얼마다? 3 이렇게 처리가 돼요. 자, 그래서 a 값, b 값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15번 문제는요, fx라는 함수가 있고 그 녀석의 역함수인 gx가 있어요. 두 직선의 아니죠. 두 그래프의 교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건데요. 우리가 역함수 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이 fx와 이 gx가 서로 역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게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y는 fx라는 거하고 y는 gx라는 녀석이 교점을 찾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 gx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좀 쉽지만은 않거든요. 구할 수는 있겠지만 좀 불편하기 때문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자, 그래프를 하나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y는 루트 3x 마이너스 5 플러스 1이니까 3분의 5 시작점을 먼저 찾아보면 3분의 5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1.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시작이 되고요.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그려지냐면 이러한 형태대로 그려지겠죠. 오른쪽 위로 향하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녀석의 gx는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해서 이렇게 y는 x를 그려주게 되면 이 녀석의 역함수는요, 자,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러한 형태대로 그려지게 돼요. 그죠? 그러면 원래는 검정색과 빨간색의 교점을 찾아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녹색 점을 이 두 개의 거리를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원래는 검정색과 빨간색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 빨간색을 구하는 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검정색과 파란색을 이용해서 녹색 점을 찾아도 상관없겠죠.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색깔이 전부 다 교점이 녹색 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검정색과 파란색을 이용하겠습니다. 즉 검정색은 y는 fx라는 녀석의 그래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이 y는 x라고 그랬으니까 y는 x로 대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식으로 다시 제대로 한번 써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y는 루트 3x-5 플러스 1이라는 거하고 y는 x라는 요 두 개를 이용해서 교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연립 방정식을 구하도록 하죠. 3x-5고요. 자, 우변 더하기 1 있죠. 그 다음에 우변이 x 이렇게 두면 연립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럼 플러스 1을 이항을 해주게 되면 3x-5는 자, x-1이 돼요. 자,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자, 제곱을 해주게 되면 3x-5가 되고 우변은요 완전 제곱식으로 전기시켜야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 x제곱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5x 넘어오니까 플러스 6은 0이 돼요.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1하고 6으로 안 되네요. 1하고 6은 안 되고 2, 3으로 가능하군요. 자, 그래서 다시 쓰게 되면 2하고 3으로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x-2 곱하기 x-3은 0이 되어요. 그럼 결국 x가
2가 됩니다. 그리고 또는 3이라는 값이 있는데요. 이 점들은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y 값들도 같아져요. y 값들도 x 값하고 서로 똑같아집니다. 자, 그래서 x는 2가 되면 y도 2 되고요. x가 3이면 y도 3이 돼요. 그럼 결국 이 문제는 2,2에서 3,3까지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이용해서 풀든지 아니면 이런 정사각형이 되겠죠. 여기가 2,2고 여기가 3,3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이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루트입니다. 또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도 됩니다.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하죠? 루트 x2 x1의 제곱 더하기 y2 y1의 제곱, 이걸 이용하게 되면 루트 3 2라는 녀석의 제곱 더하기 3 2라는 녀석의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 2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게 돼요. 자,